자, 10월 모의고사 22번에서 25번을 볼 건데요. 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독서였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문단 번호 하나 매겨봅시다. 대기는 1문단, 모의 영역 2문단, 공간 분해능, 시간 분해능 3문단, 모의 영역 4문단, 상단 경계 5문단, 측면 경계 6문단, 총 6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그쵸? 문단별로 지워 나갈 거라고 했고 선후 같은 거 주의해야 되고요. 자, 23번 학생이 정리했어. 근데 기억에서 미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역시 내용 일치 불일치니까, 그치?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야. 먼저 수치 예보란이라고 해서 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이게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주는 것 같아.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현상을 예측한대. 그리고 또 들어갈 게 뭔지, 모의하다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요 수치 예보 모델의 준비 과정이 나오잖아. 그치?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맨 처음에 뭐를 설정하고, 모의 영역을 설정하고, 격자 단위로 모대고, 세분화하고, 그 다음 뭐를 설정한다? 조건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거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해줘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별표 친 이유는 내신 대비 때문에 별표를 친 거지, 막상 풀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풀면 됐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24번 경계 조건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계 조건이요 4문단부터 나와요. 근데 봐봐. 하단 경계, 하단 경계, 그치? 상단 경계, 상단 경계, 측면 경계. 근데 봐봐. 상단 경계와 마찬가지로는 뭐지? 공통점. 측면 경계와 달리는 차이점. 그치? 그리고 얘는 얘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의 공통점. 하단 경계와 대비되는. 그 다음에 하단 경계와 마찬가지로니까 공통점. 그쵸? 상단 경계와 달리니까 차이점. 그쵸? 그러면은 하단, 상단, 측면이 나와야 풀 수 있다는 거고요. 25번 별표. 그쵸? 지금 25번이 요 글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인 거고,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이 지문을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 25번 변형이 제일 힘들 거. 오케이? 실제로 풀면서도 요 25번을 못 풀고 넘어간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 그쵸? 자, 한번 봅시다. 대기는 연속적인 유체야. 기체나 액체를 유체라고 해요. 그치? 그럼 지금 대기의 특성이 나왔어. 연속적인 유체고요. 사방으로 뭐합니까? 운동을 한대. 그럼 사방향은 네 방향이지? 동서남북, 그치? 뭐 위아래 양옆이라든지. 이 대기의 상태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로 나타납니다. 무엇은? 대기의 상태는. 근데 이런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의 상태는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럼 대기의 상태는 고정된 게 아니라요. 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의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뭐 하기 위해? 무엇의 변화? 대기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는 게 뭡니까? 수치 예보입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이라는 건 대기 상태의 변화지. 대기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치 예보가 활용이 되는데요. 그쵸? 이 수치 예보는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무엇을?
방정식들이 있고요. 그걸 뭐로 계산합니까?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치 예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이때 모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방정식들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슈퍼컴퓨터에. 그치? 그래서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해서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것을 이 지문에서 모의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수치 예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슈퍼컴퓨터로 수치 예보 모델을 뭐합니까?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 예보 모델을 슈퍼컴퓨터로 가동을 하는데 이 수치 예보 모델을 가동하는 뭐에 따라? 목적에 따라. 그럼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지. 그치?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해. 이게 뭐야? 모의 영역을 설정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영역을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다는 건 뭐죠? 두 번째가 되는 거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모의 영역 설정하고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다는 거잖아. 그 후에 조건 설정까지 있을 거고. 그치? 그럼 한번 볼게. 수치 예보는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현상을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방정식들이 있고 그것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한다고 1문단에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모의한다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복잡하고 방대한 무엇을?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해서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역시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모의 영역 설정은 수치 예보 모델의 가동 목적에 따라서 이게 뭐였어? 기준이었었지? 그치? 그래서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한다.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뭐에 따라 나눈다? 수치 예보 모델의 가동 목적에 따라. 오케이? 그러면은 수치 예보 모델의 가동 목적에 따라서 모의 영역을 설정한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됐죠? 됐죠? 여기 기억과 니은도 넣어줘도 괜찮아. 왜냐면 내신 준비할 때는 이렇게 23번 이렇게 메모처럼 미리 정리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 22번 한번 볼게. 대기의 상태에 대해서 1문단에 나왔어. 대기의 상태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로 나타낸다고 1문단에 얘기했고요. 맞니? 네. 그리고는 아직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경계 조건 역시 없고요. 지금까지 정보로 25번을 풀 수도 없고요. 그치? 자, 다시. 자, 수치 예보 모델의 준비 과정이 맞니? 첫 번째 뭐가 있다? 모의할 대기 영역을 정한다. 맞니? 그러면 봐봐. 이 모의할 대기 영역이 뭐야? 모의 영역이에요. 우리 모의가 뭐였지?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해갖고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할 영역, 그 영역을 무슨 영역? 모의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나요? 됐나요? 이 모의 영역은요.
집 표면의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우선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각 층은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격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봐봐. 육면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육면체가 되겠죠? 그쵸? 그럼 봐봐. 이쪽이 연직 방향이야. 이쪽이 뭐야? 수평이야. 그럼 지금 연직. 그치? 직선으로 지금 여러 층, 4개의 층. 맞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지, 그림상으로. 맞니? 그치? 또 각 층은 위도와 경도에 또 뭐로? 수평 방향으로. 맞니? 이루어진 격자로 구성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러면서 대기는 육면체의 공기 덩이들의 집합체가 돼.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각 공기 덩이에서 변수의 값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뭐가 될 거야? 계산이 될 거래. 됐니? 다시 이 각 공기 덩이에서는 뭐가? 변수의 값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그게 초일 수도 있고 분일 수도 있고, 그치? 시간일 수도 있고. 오케이? 됐나요?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격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높고요.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연직 방향의 층수가 많을수록 높대요. 그치? 자, 수평의 해상도는 어떨 때가 높다고? 격자 간 거리. 수평을 보고 있잖아. 그치? 격자 간 거리가 좁을수록 해상도가 수평 방향은 높아요. 맞니? 응. 그리고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그치? 층수가 높을수록 해상도도 높은 거지. 층수가 많을수록. 됐나요? 그러니까 이 격자가 촘촘할수록, 그치? 수평이든 수직이든 그럴수록 해상도가 뭐하다는 거야? 높다는 거지. 그치? 층수가 많고 촘촘할수록. 됐니? 그리고 시간 간격이 뭐할수록?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대. 그럼 이번에 또 뭐가 나왔어? 시간 간격에 대해서 나왔네. 그치? 그 시간 간격 어디야? 여기 있었잖아.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계산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1시간보다는 30분을 시간 간격으로 하는 게 더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응.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낸, 자, 분해능이 나왔고요. 이 분해능은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대기능은 시공간적으로 대기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높다면 대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는 거야. 세밀한 모의가 분해능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공간 분해능은 뭐래? 격자감 거리고,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고요. 각각의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어떻다? 높다. 됐니? 자, 다시. 자, 분해능이 나왔어. 분해능은 뭐야?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니? 그러면 이 분해능은요.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있는데요. 그치? 봐봐. 공간 분해능이 높고 시간 분해능이 높으면 분해능 자체가 뭐야? 높다는 거야. 분해능이 높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세밀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치? 근데 공간 분해능은 뭐래? 격자점 간 거리래. 근데 그 거리가 작을수록 공간 분해능이 커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이지? 그치? 그래서 역시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시간 분해능이 높은 거지. 됐나요?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22번에 2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시간 간격이 좁아. 이거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 그치? 그리고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치? 맞니? 또 시간 간격이 좁으면 시간 분해능이 높았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수치 예보 모델이 모의하는 영역의 대기. 이게 뭐야? 모의 영역이잖아. 여기는 육면체의 공기 덩어리들의 집합체라고 여기 나와 있지. 그치? 역시 이 문단을 통해서 지웠죠. 그쵸? 그 다음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를 분해능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이 분해능에는 무엇과?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으로 있는 거 나왔지? 그치?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커질수록 분해능 자체가 커지는데 공간 분해능은 어떨수록 커진다 그랬지? 격자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동이란 얘기 없죠? 그쵸? 하지만 답은 몇 번일 거다? 5번일 거다. 자, 요 분해능과 관련해서 비례 반비례에 주의해 주세요. 이해됩니까? 봐봐. 공간 분해능이 고정이 됐어. 그럼 시간 분해능이 증가할수록 분해능 자체는 어떻게 돼? 높아지지. 반대로 시간 분해능 고정이야. 공간 분해능이 높아질수록 분해능이 높아지지. 그럼 얘네들 사이는 비례거든. 근데 격자점 간 거리가 좁으면 분해능이 어떻게 돼? 맞아. 좁아져. 아니지. 분해능이 높아지잖아. 이해돼? 네.
그러니까 얘네랑은 비례고 얘네랑은 반비례라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뭐를 비교 영역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이렇게는 서로 뭐야? 비례지? 네. 근데 요거는 뭐야? 반비례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에 따라 비례 반비례가 정해진다고. 다시 공간 분해능이 고정됐어. 시간 간격이 작을수록 분해능은 높아지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해돼? 네. 비례 반비례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네. 비교 대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시간 분해능이 높을수록 시간 간격은 맞아. 좁다는 거겠지. 네. 이해돼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봐봐. 리을 봐봐. 모의 영역을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은 직선이지? 수직이지? 그치? 수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는 거 맞고. 맞니? 각 층을 또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나눈다고 얘기 했었지. 그치? 그럼 이것도 정답 몇 번이 되겠어? 5번이 되겠네. 됐나요? 자, 그 다음 3문단 볼게요. 아직 경계 조건 안 남았어요. 그쵸? 자,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 있지? 얘네는 서로 뭐가 있대? 관련이 있대.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볼게요. 봐봐.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고 속도로 나눈 값이 시간 분해능의 뭐래? 상한선이래. 우리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분수로 만들라 그랬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시간 분해능의 맥스가 있다는 거야. 맞니? 그럼 그게 뭐야? 수평 방향 공간 분해능. 수평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고 속도로 나눈 값. 보다는 시간 분해능이 높을 수 없다는 거지. 같거나 작다는 거잖아, 맥스니까. 이해되죠? 됐나요? 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봐봐.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감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한다.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시간 분해능의 맥스를 뛰어넘은 거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경자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대기 최고 속도분의 수평 공간 분해능이 그치?
시간 분해능보다 커. 그러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맞니? 이게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점 간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또한 일반적으로 모델에 이미 설정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뭐로 높이면? 2배로 높인다고 한다면 그럼 봐봐. 수평 공간을 여기 봐봐. 2배로 높여. 그치? 그러면 계산의 뭐를 위해? 안정성을 위해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도 각각 몇 배? 2배로 높이게 된다는 거야. 시간 분해능도 뭐가 되고? 2배가 되고, 그치? 수직 방향의,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도 2배로 높인다는 거지. 됐니? 그럼 봐봐. 3차원 공간의 세축, XYZ. 그치? 그것과 시간 차원에서 계산량이 2배로 증가해. 자, 세축이니까 2 곱하기 2에다가 맞니? 시간 차원에서도 2를 곱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계산량이 뭐가 된대? 2의 4제곱배가 된대. 2를 왜 4번 곱하는지 알겠지? 이해돼요? 3차원의 세축에다가 시간까지 해서 2를 4번 곱했다는 거야. 맞니? 맞니? 응. 됐어? 그럼 2의 4제곱은 몇이야? 16배지.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봐봐. 여기 봐.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가 이동한 거리랑 격자점 간 거리야. 뭐가 더 크면? 이거랑 관련이지? 봐봐.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려면, 그치?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자, A랑 B라고 할게. 그치? A랑 B라고 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려면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격자감 거리보다, 그치? 자,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점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을 해. 그럼 봐봐. 이동이 뭐야, 이동이 A지. 그치? 그리고 정해진 격자점 간 거리, 이게 뭐야? B지. 그치? 그러면 이 말은 B보다 뭐가 크면? A가 클 경우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요 얘긴 뭐야? A보다 B가 크다는 거잖아. 이해돼?
이건 동일이야. 정해진 시간 간격에 정해진 격자점 거리가 있고 그 간격에 대기가 이동한 거리가 있는 거야. 근데 정해진 간격보다 더 많이 이동해. 그러면 못 탄다고. 근데 여기는 이동한 것보다 거리가 멀다라는 거니까 그 거리 안에서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봐. 봐봐. 포인트. 정해진 시간 간격은 똑같아. 뭐라고? 맞니?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그치? 격자점간의 거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 이해돼? 그럼 거리가 B야. 그리고 그 안에 이동한 거리가 A야. 맞니? 근데 그러니까 B보다 A가 크게 되잖아. 그러니까 격자점 간의 거리보다 A가 뭐해? 이동을 훨씬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격자점 간의 거리가 이렇게라고 해보자. 여기가 B야. 근데 A가 이거를 초월해서 이동을 했어. 그치? 이동을 했어. 이러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대. 이해돼? 근데 5번 선택지의 첫 번째 줄 보면 대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격자점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건 무슨 얘기야?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 이렇게잖아. 그치? 그럼 이 말은 A랑 B 중에 B가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때 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첫째 줄은 뭐야? A가 B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돼? 안 되지. 만약에 이걸 맞게 하려면 바꿔야 돼.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 간 거리보다, 그치? 대기가 이동한 거리가 멀면 구할 수 없게 돼. 근데 여기서는 격자점 거리보다 A가 이동한 게 더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격자점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정답 몇 번? 5번이야. 이해돼? 응. 됐어? 됐어? 그러면 봐봐. 시간 분해 능의 맥스라는 건 결국, 그치? 결국 A랑 B 중에 뭐가 커야 된다는 거야? B가 커야 된다는 거야. 그치? 맥스 상한선을 정해놓은 이유는 A가 B보다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이해돼? 자, 다시. 맥스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라고? A가 B보다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A가 B보다 커지잖아. 그치? 그러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겨.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 놓는 거야. 그치?
이해돼? A가 B를 넘지 못하게 하려고. 됐어요?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모의 영역을 격자 단위로 또 뭐까지 했어? 세분화했지? 맞니? 그럼 이제 뭐를 설정해야 돼? 조건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조건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먼저 모의 영역을 설정하지. 맞니? 그리고 격자 단위로 세분화하지. 그 다음엔 방정식들을 계산하기 위해 조건을 설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과정이 나왔다는 거야. 과정이라는 건 순서가 나왔다는 거잖아. 됐니? 됐니? 자, 그럼 조건을 설정할 거야. 이때 시간에 대한 조건도 있을 거고 공간에 대한 조건도 있을 거야. 그치? 먼저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 이거는 모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격자 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개별적으로 부여한대. 그럼 개별적이라는 건 격자점마다 변수의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괄적이 아니니까. 됐나요? 됐나요? 됐어? 봐봐. 헷갈릴 만한 거. 1문단에서 변수의 값이 또 나왔었어. 변수의 값이 나왔었어. 그치? 근데 변수의 값이 일정한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이 일정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요 2문단에 나왔던 문장이 지금 이 개별적으로 부여한다는 것과 상충하지 않아. 변수의 값은 개별적인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무엇은?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 그러므로 우리 요 경계 조건이 24번과 관련된 게 공간과 관련된 거구나. 됐어요? 그치? 이것은 봐봐. 모의 영역의 하단, 상단 뭐가 있어? 측면 이렇게 나누는 거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상단이 있을 거고 측면이 있을 거고 하단이 있겠네.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봐봐. 여기에 경계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으로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의 이동이 반영이 됩니다. 됐나요? 자, 먼저 뭐를 볼 거래? 하단 경계를 볼 거래. 됐나요? 자, 하단 경계는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선이야. 그래서 대기에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거야. 이게 후야. 맞니? 자, 하단은 대기에 색깔 바꿀게. 하단은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그쵸? 왜?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어서. 그치? 통과할 순 없지만 이 지표면 부근에서 대기와 지표면 간의 복잡한 에너지 교환은 뭐 하는 거야? 발생한다는 거야. 됐니? 됐니? 자, 여기서 뭐라고? 대기와 지표면 간의 에너지 교환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치? 맞니? 특히 봐봐. 주어 잘 봐야 돼.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얘야. 지표면에서 대기에 전달이 되는 거지. 맞니? 태양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열과 수증기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서 이게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됐어? 따라서 이 하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는 에너지의 흐름을 뭐한다? 반영한다. 에너지의 흐름을 반영한다. 됐어? 됐어? 다시.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열과 수증기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단 영역에 변수의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여기 이해돼? 됐어? 됐어? 자, 그럼 하단 경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치? 하단 경계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치? 왜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지?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됐어? 하단 경계에서는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있어요? 영역 외부 이런 거 있었어? 없었지? 그치? 맞니? 맞니? 좀 더 볼게요. 자, 이번엔 무슨 경계? 상단 경계. 얘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연직 운동이 뭐해? 자, 고도가 높아져 연직 운동이 약해지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 역시 어때? 점차 줄어들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상층 고도에서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거야. 됐어? 맞니? 그럼 상단에서도 뭐에서는? 최상층 고도는 없다는 거지. 그치? 왜? 고도가 높아질수록 연직 운동이 약해지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치? 그래서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는 거지. 맞니? 그래서 연직 속도를 뭐로 해? 0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지. 그럼 연직 운동이 없다는 거잖아. 연직 속도가 0이라는 거. 연직 운동이 없다는 게 연직 속도가 0이라는 거잖아. 그치? 이러면 상단 위는 외부지. 그 외부로 영역 외부로 빠져나야 할 에너지가 빠져나가? 안 나가. 최상층에서 반사돼서 내부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봐봐. 연직 운동이 없어.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할 게 반사돼서 뭐 한다는 거야? 돌아온다는 거지. 됐어? 이해되지? 이해되지? 반사돼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내부, 영역 내부의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돼. 그래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뭐 될 수 있어? 왜곡될 수 있어. 자, 이게 선, 이게 후야. 먼저 선이 일어나야 되고 그 결과로 후가 나온다는 거지. 맞니? 맞니?
그래서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영역 내부에 뭐를 둔다? 감쇄층을 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과 그치? 그 다음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 즉 방법 감쇄층을 두는 거 1. 상향 전파되는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 2. 방법 1과 2가 어떻게 적용된다? 함께 적용된다. 그래서 최상층 고도가 80km 이상으로 충분히 높으면 후자 2번이. 그보다 낮으면 무엇? 1번이 주요하게 작용된다는 거지. 됐어? 네. 됐나요? 오케이. 자, 봐봐. 다시. 반사돼. 그치? 반사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뭐가 돼? 증가한 것으로 모의가 되지. 그치? 맞니? 그래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 방법이 뭐가 있다는 거야? 1, 2가 함께 쓰인다는 거지. 맞니? 네. 완화 방법으로 일, 2가 있다는 거지. 감쇄층을 두는 거, 그 다음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는 거. 맞니? 근데 이게 함께 작용하는데 최상층 고도를 기준으로 80km 이상이면 상향전파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 80km 미만이면 감쇄층. 이해돼? 응.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상단 경계에서 대기의 연진운동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 맞지? 그치? 정답 몇 번? 1번. 됐어? 됐어? 봐봐. 여기 봐. 에너지 교환을 조건에 반영하는 거 뭐였어? 하단 경계였었지. 그치? 달리 아니지? 이해되지? 됐어? 응. 그 다음 봐봐. 상단 경계에서는 봐봐.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돼서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우선은 하단 경계는 아니고 선우가 바뀌었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해. 그래서 변수의 값이 뭐 될 수 있는 거야? 왜곡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후야. 이해돼? 그러니까 상단 경계에 대한 말도 틀린 거야. 이해됩니까? 요거 만약에 하단 경계 빼고 상단 경계에서는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되어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선우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그리고 봐봐. 영역 경계에서 반사된 에너지가 영역 내부로 돌아온다는 거는 상단 경계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네. 이해되지? 그치? 오케이. 그쵸? 마저 보고 할게요. 자, 이번엔 무슨 조건?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보면 봐봐. 제한된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뭐에서 설정? 지형 모델에서 설정한다는 거. 자, 다시. 지형 모델이 뭐래?
지형 모델이 뭐래? 앞에 설명하고 있잖아.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이라는 거지. 맞니? 근데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에 봐봐. 모든 층에서 대기의 유출입이 계속 뭐해? 발생해. 그래서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해. 됐어? 자, 그럼 외부를 내부에 반영해야 돼. 이해됐지? 이 때문에 지형 모델 제한된 거지.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뭐에서? 전 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거야. 왜? 외부를 내부에 반영해야 되니까. 됐어요? 됐어요? 이것은 지형 모델과 상위 모델, 그럼 봐봐. 전 지구 모델 아래에 지형 모델이 있는 거지. 그치? 모델 간에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지구 모델, 그치?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 맞니? 외부에서 제공받아서 측면 내부에 활용을 한다는 거지. 여기 봐. 봐봐.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내부에 반영하는 건 뭐라? 측면 경계에 대한 거지. 이해됩니까? 됐나요? 됐어요? 자, 25번 볼게요. 자, 다음은 기상연구소 갑과 을이 사용하는 수치 예보 모델이야. 역시 수치 예보 모델. 우리 한 거. 봐봐. A와 C는 무슨 모델이래? 전 지구 모델이래. 자, A와 C는 무슨 모델? 전 지구 모델. 그 다음 B와 D는? 전 지구 모델. B와 D는 지형 모델. 맞니? 우리 어떻게 했었어? 전 지구 모델에서 뭐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경계 조건으로 활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 선생님 화살표도 그렸다. 그치? 응? 왜 이렇게 활용한다 그랬어? 변수의 값의 불일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지. 맞니? 맞니? 자, 그리고 지금 공간 분해능이 나왔어. 그치? 자, 공간 분해능은 뭐라 그랬지? 격자점 간 거리가 뭐 할수록? 좁을수록 높다라고 했고, 그치? 최상층 고도의 킬로미터는 왜 나왔지? 그 변수의 값이 왜곡되는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했잖아. 맞니? 맞니? 그리고 연직 방향의 층수가 나와 있고, 이 연직 방향의 층수는 뭐랑 관련돼 있었지? 연직 방향의 해상도와 비례했었지. 그쵸? 그리고 시간 분해능은요?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높았죠.
됐나요? 네. 됐나요? 그리고 봐봐, 여기 봐. 대기의 최고 속도가 나왔어. 근데 기억나? 이 대기의 최고 속도랑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으로 시간 분해능의 맥스를 정할 수 있었잖아.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다시.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은 대기 최고 속도 분해 수평 공간 분해능이었지. 맞니? 맞니? 그럼 A의 맥스는 몇이지? 모델 A의 맥스는? 맥스는 10이지. 그치? 1분의 10이니까. 맞아? 얘도 맥스는 10이지. 맞아? 얘는 맥스는 20. 얘 맥스는 8. 이해되죠? 네. 그치? 그럼 얘네는 지금 다 A랑 B 중에 뭐가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크지 않은 거야? B가 더 크니까 다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봐봐. 수평 방향의 해상도.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격자간 뭐에 따라? 거리지. 그치? 근데 지금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이 어때? 봐봐, 봐봐. A와 C야. 봐봐. 수평 방향 얘는 10이고 얘는 몇이야? 20km야. 그럼 뭐가 더 높아? A가 높지? 이해되지? 그 다음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어떻게 해? 층수지? 층수가 많을수록이지? A와 C 중에 뭐가 많아? A요. 그럼 둘 다 A가 C보다 높은 거 맞지? 맞니? 그럼 시간 분해능과 공간 분해능이 높으면 대기 상태를 더 세밀하게 모이는 뭐랑 관련이야? 분해능과 관련이잖아. 그러니까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됐어? 네. 자, 그 다음 B와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가 2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야. 만약에 대기 속도가 2가 돼. 그러면 B의 맥스는 몇이 돼? 5가 되지. D의 맥스는 D의 맥스 몇이 돼? 2분의 8이니까 4가 되지. 그러면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건 뭐야? B지. 그치? 왜? 맥스가 5인데 얘 지금 8초잖아. 근데 D는 맥스가 4로 바뀌어도 3초니까 변함없지. 맞니? 그러니까 D는 다시 설정하지 않는 거 맞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상단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이거 최상층 고도랑 관련이 있었지. 맞니? 감쇄층을 둔대. 이 감쇄층은 언제부터 둔다 그랬지? 80km 미만. 근데 B는 몇이야?
C는 최상층 고도가 50이지. 그치? D는 40이지. 맞니? 그럼 이 감쇄층이 주요하게 반영되는 거 맞아 틀려? 오문단 봐봐. 오문단. 여기 봐봐. 80 이상이면 뭐? 흩어지는 거. 80 미만이면 감쇄층. 그럼 둘 다 80 미만이지. 그럼 감쇄층 방법이 주요하게 사용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이해돼? 함께 적용되는데 뭐가 주요하냐의 차이잖아. 됐어? 그 다음 봐봐.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지금 C의 수평 방향이 20이지. A는 몇이야? 10이지. 그럼 봐봐. A와 같아지도록 높인 거야. 그럼 2배 높아진 거지. 이해돼? 왜냐면 20에서 10이 됐다는 건 간격이 좁아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분해능이 높아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배가 변했으니까 2배가 올라가겠지. 그럼 봐봐. 전체 계산량은 4배야? 2에 4니까 16배가 되겠지. 정답 4번. 맞니? 봐봐. 상위 모델이 뭐였지? 전 지구 모델. 과의 불일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C에서 제공받은 거지. 그거를 활용하는 거 맞지? 이해돼요?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정리 잘해야 돼. 이해돼? 헷갈릴 거 되게 많아.